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금융 교육 목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특정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투자? 그거 도박이잖아요. 주식하다가 쪽박 찬 사람들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10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은행 예금만 한 할아버지와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한 할아버지의 자산 차이가 엄청났대요. 물론 이건 아주 오랜 기간의 이야기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해 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3년 정기예금 이자가 3.2%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이 2.6%라면 실제로는 0.6%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질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럼 주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무작정 주식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정리해 볼게요. 마치 옷장을 봄옷, 여름옷, 겨울옷으로 나누듯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안전자산이에요. 예금, 적금, 국채가 여기에 속해요.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장돼요. 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뜻이죠. 국고채는 어떨까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100% 안전해요. 하지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3년짜리 국채를 샀는데 1년 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그때 금리 상황에 따라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금리 위험이라고 해요. 두 번째, 위험자산이에요. 주식, ETF, 펀드가 여기에 속해요. 위험하다면서 왜 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변동성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손해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8% 올랐어요. 물론 매년 똑같이 8%씩 오른 건 아니에요. 2008년에는 40% 떨어지기도 했고 어떤 해는 50% 오르기도 했죠.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1년만 보면 롤러코스터 같지만 10년, 20년 보면 전체적으로는 올라갔거든요. ETF는 뭘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 LG, 현대차 등 200개 회사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안 좋아도 현대차가 좋을 수 있고 현대차가 안 좋아도 LG가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경제 전체가 안 좋으면 대부분 주식이 같이 떨어져요.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세 번째, 고위험 자산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이에요. 2021년에는 1년 만에 10배 올랐다가 2022년에는 80% 떨어지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변동성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가 바뀔 위험, 기술적 문제가 생길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금융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100-9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70세라면 100에서 70을 빼면 30이죠. 즉, 위험자산 30%, 안전자산 70%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30대는 주식이 떨어져도 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70세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요. 중요한 건 이 공식도 참고용일 뿐이에요. 어르신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자녀분들 도움 여부도 다르고 연금 수령액도 다르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산이 1억 원인 건강한 70세 분이라면 7천만 원은 예금과 국채에 3천만 원은 ETF나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어요. 배당주가 뭔가요? 매년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에요. SK텔레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번 정도 배당금을 줘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당주도 주식이라서 주가는 변동돼요.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배당금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서운데 어떻게 시작하죠? 아주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 펀드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주식이 비쌀 때는 조금 사게 되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평균 단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이걸 시간 분산 효과라고 해요. 다만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잃어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 병원비, 몇 년 안에 쓸 목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비상금도 따로 마련해 두시고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둘째, 자산을 안전, 위험, 고위험으로 나누어 생각하세요. 셋째, 나이를 고려해서 비율을 정하되 개인 상황이 더 중요해요. 넷째, 무서우면 매월 소액 적립식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생활에 필요한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던 복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왜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지 시간의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